이리 오너라 이리 오. 예, 오늘 자동차 오래간만에 합니다. 정말 우리 유진이 형이 부지라고 자료도 참 많이 쓰는데 네. 맨날 쌩까고 내가 뭐 네, 자동차 펀드메탈은 별로잖아요. 펀드메탈은 별로인데 네. 시장의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주가 좀 움직이면서 지수는 올라가고 어쩌면 체감 지수는 떨어지는, 중소형주는 헤매고 뭐 이런 장이 우리가 남은 슈팅 좀 장이 더 올라왔을 때는 레벨업 될 때 그런 장면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삼전이 첫 번째 것 같고 네. 현대차도 좀 사는 애들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그거는 펀드메탈은.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나 이런 게 좀 너무 절대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글로벌 오토 섹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들 이제 빠지기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국내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에 비해서 사실 이 전 인덱스 자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타격이 가장 적은 업체들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가격대가 맞기는 합니다. 네, 농담처럼 우리 유지훈 형이 파트장으로 있는 그 애널리스트 군들을 보건데 막 조선 기계, 정유 철강 네. 막 거기선 자동차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경기 소비재 쪽에 하고, 거기 예. 소비재 쪽에 가까이 투자 관련주는 좀 아직 아닌 것 같아서 뭐 주가가 뭐 낙폭과대에 올라오더라도 그쪽을 손대기 만만치 않고, 그래도 자동차는 그래도 또 자료를 공교롭게도 어제 5.18 날 하반기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 좀 네, 어둡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저희가 좀 좋게 오케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인사도 안 하고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절주절 또 하고 있는데, 유진이 형은 오래 보니까 반가워서 네, 자동차 오래간만에 할 얘기가 들뜬다. 맨날 여기서 이제 주로 중소형주랑 음식료 뭐 그런 것만 했었거든 내가. 근데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 최영산도 아침 호출했더니 어디 가서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고 저 바빠가지고 IT 담당자들 안 보이고 있는 중이고, 유지훈 연구원 자료까지 됐기 때문에 자동차부터 합시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네, 저는 자동차 업종 담당하고 있는 유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역시 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하고 나선 정말 댓글 수가 한 10배 10배는 많아서 저도 뭐 보기가 좀 힘들 정도인데, 그래도 이번에 근데 그 윤쌤님께서 요즘에 이제 그 방송하시기 전에 항상 좀 뼈 있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오히려 그런 말씀 해주셔서 뭐 좋다는 반응이 오히려 더 많았고, 너무 뭐 댓글 좀 그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윤쌤님이 그래도 중간중간에서 좀 좋은 또 날카로운 질문해서 이리온 방송이 더 좀 깊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견도 있었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뭐 제가. 그리고 한 분이 뭐 그 굉장히 좀 좋은 댓글 달아주셨어요. 뭐 저희가 좀 원하는 뭐 이런 분들이 좀 앞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동안 좀 계속 뭐 너무 잡음도 많이 듣고 주변에 뭐 소음이나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좀 매매를 많이 해서 좀 어려웠는데, 근데 이리온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윤쌤님 말씀도 저번에 하신 것도 좀 자기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제 많은 잡음으로 일일비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기준과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특히 어제 정우시 연구원 나왔던 그 방송 있잖아요. 우리가 중소형주 동자 그렇게 좋아하던 회사인데 톤을 좀 바꾸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런 거에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요즘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하기가 매우 힘들 거로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노이즈에 적게 노출되거든요. 뭐 우리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정도, 내가 뭐 자료 읽고 데이터 보고 요 정도인데, 그 내가 유튜브 좀 구독자 수 좀 늘려보려고 딴 데 보잖아요, 요즘. 내가 정말 소음이라 생각해요. 저는 뭐 들어도 욕해도 상관없고, 이거는 뭐 기본기가 안 된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저런 막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저 매일 듣고 있으면 뭐 별거 아니지. 뭐 내일 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면 다 망할 것 같고, 뭐 자동차는 뭐 2차 전지는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날아갈 것 같고, 뭐 아니 세상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아니 그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사가지고 좀 이렇게 현재가를 뭐 데이 트레이더도 있고 다 트레이더를 꿈꾼다면 그렇게 하시고 저 근데 트레이더는 소수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되게 투자가들은 좀 내가 주주가 됐으면 좀 그래도 진득하게 진득하게 가져갈 거냐 아니냐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이더라고. 내가 지금 나는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봤고 내 방에 가면 내가 증권 채널도 항상 틀어놓고 있잖아. 보고 있으면 내가 흥분돼. 막 오늘은 이거 몇 프로 올랐고 막 어디가 움직이고 있고 막 여기가 떴고 저기가 떴고 막 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당장 팔아 딴 거 사고 싶고 막 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이 잡음 때문에 아무리 장이 올라도 수익 하나도 안 날 것 같다는 내 생각이 들어. 나는 오히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막 내가 페북 메신저를 안 보잖아요. 이건 미리 또 한번 공지 드릴게요. 가끔 장문으로 보내세요, 글을. 구구절절. 내가 이렇게 됐고, 선생님을 뵙고, 무슨 뭐, 앞으로 뭐 상담을 해주시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잘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제가 걸려요. 그리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막 도와주고, 막 설명해주고, 막, 자기가 이해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막 이렇게 딱 이해해가지고 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밤새는,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난다는 거지. 정말 그게 중요한, 제일 말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어쩌면 자동차 이걸 말해서 오늘 현대차 얼마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보면서 방송 듣고 이 자료 한번 프린트해서 보시고 에이 그럼 나는 유중 얘기는 전혀 동의가 안 돼. 쟤는 맨날 좋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윤주호 저거는 말도 맨날 이렇게 하면서 이상해. 이러면서 싫으면 그만이고. 하지만 최소한 이거 투자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자는 것이죠. 말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떠드는 게 저는 이제 뭐 중소형주 좀 숏 갈 때는 삼성전자가 치러 갈 것이다. 근데 내가 맞을지 틀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얼마나 웃겨 세상이. 갑자기 무슨냐 그 백신 나와가지고 갑자기 오늘 삼성전자 뜨니까 같이 내가 맞은 것처럼 또 막 신나가지고 이러고 있고. 주시장이 제일 웃긴 건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어떤 추론을 해서 다음에 만약 움직인다면 가능성 있는 걸 찾아놓고 그게 어떤 전혀 의외의 것에서 갑자기 동기부여가 나와요. 그렇잖아. 보통 갑자기 퉁 하니 뭐가 던져져서 그게 계기가 돼서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오고 우리가 올라온 거는 모더나인가 뭐란가 모두가 놀리던데 그게 나온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변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또 아까 뭐 괜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잡음을 한 건데 사실 유튜브 채널은 저희는 이게 구독자 수가 느는 걸 원하는 거는 회사에 할 말을 하고 싶어서 사장님 들으시죠. 아까 프로그램 얘기했었는데 그거가 첫 번째지. 유튜브가 100만 명이 들던 또 우리는 수익 구조 안 했어요. 처음에 내가 할 때부터.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 내가 구차해져서 싫어. 이거 얼마 받는다고 이거 하는 거 그냥 싫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 마음만은 그래서 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도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봐도. 맞지? 현대차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자동차가 안 좋지. 자동차 산업이 지금 안 좋은 겁니다. 그거부터 들어봅시다. 지금 4페이지를 보시면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수요 이게 사실 자동차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요지. 가장 이제 중요한 거고 요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자동차 주식을 사실 12년도에 매수를 했으면은 뭐 이제 수익이 나는 뭐 그런 이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14년도부터는 사실 상황이 좀 안 좋아졌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가라는 건데 올해는 자동차 산업 수요가 22% 정도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이게 이제 몇 달 만에 이 추정치가 쭉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3달 전에만 해도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돼도 올해 전 세계 글로벌 한 마이너스 뭐 10% 11% 뭐 이 정도 될 거다라고 봤었는데 내가 한 가지 걱정 말할까? 최근에 코로나 보니까 맨 인도, 브라질 이런 데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현대차가 간 곳 아니야 여기가 지금 인도랑 다. 거기는 이제 글로벌 메이커는 사실 다 있는 데고요. 그래? 예, 현대차가 인도는 조금 빠르고 뭐 다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선진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중국은 3월 이후로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미, 중남미 이쪽에서 얼마나 더 안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림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멕시코죠. 예, 지금 뭐 공교롭게 신흥국들이 다들 이제 산유국이고 이제 그런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구조들이라서 판매량이 지금 뭐 급증한 수준이 아니고 4월 달부터는 생산이 다 그냥 다 취소가 됐어요. 생산이 이제 마이너스 100%인 경우들이 지금 나온 게 보통 이제 4월 그다음에 5월도 일부 그런 국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 유럽도 안 좋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다 그래프가 이래요. 그래서 그림 5번, 6번 보시면 자유낙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이게 5월 달에도 거의 이제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주식 시장과는 좀 다른 양상이 실물에서는 이제 전개가 여전히 한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알고 계신 대로 미국, 유럽이 뭐 5월 달에도 반등이 이제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산업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가 좀 많이 진행된 다음에 나야 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4분기가 되어야 이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한 달 전에 보던 거랑은 좀 달라진 마이너스 22% 정도를 이제 보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사실 한국도 경기가 이제 바로 반등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수 수요도 뭐 현대기아차 마켓시어는 늘어나겠지만 전체 판매는 좀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올해 안 좋은 건 알잖아요. 근데 여기 예측치 보니까 내년에도 이게 보니까 7천만 대 수준인데 과거 평균보다도 훨씬 못하네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랑은 연관 없이 이게 앞으로 급속하게 회복하기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 수요가 보통 이제 이동에 있어서 필요한 수요인데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자동차 운반의 운송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이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심플한 게 네. 일자리 디프레이션이잖아요. 네. 일자리가 없으니까 살 돈들이 없잖아. 구매력이 네. 사라졌기 때문에 자동차 네. 같은 거는 정말 고용이 좋아야지만 이게 되는 네. 점은 그래서, 소비재보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네. 저희가 주장하는 게 구매력 상실의 시대다라는 거고 실업률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이미 치솟았고 뭐 5월, 6월로 가면서 조금 더 악화가 되고 이게 한 템포 신흥국에서는 조금 늦게 한 2주일 격차로 이제 늦게 나타난 것 같은데 4월에도 이미 좀 많이 안 좋아요 신흥국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림 8번 보시면은 이미 연체율이 코로나 전인 1분기에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얼마 정도 기간을 90%가 일단은 그 할부 금융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 그리고 한국은 절반, 중국은 한 10에서 20% 정도 할부 금융을 사용을 하는데. 연체가 많다는 건 이건 진짜 이거는. 예. 근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전부 다 이제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바뀌었고, 심지어 구매 후 몇 개월간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패키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갑자기 딴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차 사는 것도 이때 사는 게 낫냐? 지금 차를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이야? 네. 누가 지금 물어봐가지고. 지금 사야 돼. 아니 누가 보니까 옵션 같은 거 되게 좋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특히 수입차는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현대기아차는 사실 제네시스나 이런 라인업들은 이제 할인은 잘 안 해요. 예, 보면 인기가 좋아가지고 가서 예, 보면 거기는 사람 한번 보고 오면은 혹 간다고 하더라고 지금. 근데 이제 수입차는 사실 지금 마켓시가 뺏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할인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재고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 9번 보시면은 미국에서 신용도가 낮은 이런 이제 할부금융 사용자들 이제 서프라임 고객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체율이 최근 들어서 더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서는 이제 재택근무가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차 수요 유발 요인들이 꺾이고 있는 양상들이 좀 이제 발견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그림 11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형 세단의 중고차 가격이 특히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 세단이 이제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는 구간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종 안 좋게 보는 이제 뷰고, 그 다음에 신흥국을 좀 더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림 13번이 이제 브라질, 러시아인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가 이제 들어가는 데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미 실업률이 2자릿수인데 여기서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브라질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공장 재가동이 가장 늦게 할 곳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환율도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그림, 이거 10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멕시코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면 절반 이상은 미국으로 보내요. 멕시코 공장의 존재의 이유가 미국의 소형 세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부품사들은 일단은 다 멕시코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동률은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업체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 닛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캐파가 엄청나네. 네, 그래서 여기가 연간 600만 대 판매, 600만 대 판매하는 이제 회사인데, 요 지역에 좀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국으로 소형 세단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판매를 하는 구조인데, 좀 뭐 생산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뭐 신흥국들은 조금 이제 좀 안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직 동이 트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제목을 짓고 있는 이유가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 지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신차가 가격을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걸 제가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12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림 16번이 이제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 4월 달에 이미 이제 11.5% 빠졌고요. 그리고 이게 5월 달, 6월 달까지는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이 인덱스가 재밌네요. 금융위기 때도 완전 꼬라박았다가 이게 V로 올라오면서 네, 야, 이거 V자. 언제 뜨냐 이거 얘기 좀 해줘라. 이거 뜰 때 얘기 좀. 네. 이건 안 떴어 아직? 요거 4월달 뜨자마자 저희가 이제 콜을 드렸었고요, 리포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것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건 계속 업데이트 좀 해줘. 나 좀 실시간 체크 좀 하게. 이거. 긴밀하게 저희 그 보조연구원과 함께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나한테 이건 콜을 해달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돈인지 아닌지는 계속 체크하다가 이 RA 통해 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림 이제 20번에 있는 요 업체가 있습니다. 허츠라고 해서요. 칼 아이칸이 3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렌터카 회사인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채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400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이게 5천억이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만기가 사실 4월 말에 도래를 했었는데 이 은행들이 유럽계 은행들이 이제 2개 대표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연장을 해줬어요. 그 연장이 끝나는 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전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자산은 1 빌리언 달러가 있는데 부채가 17 빌리언 달러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 규모가 좀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고, 이 회사 같은 게 이제 보시면 영향을 받는 구조가 항공 때문에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헐츠의 매출의 60%가 공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운항 수요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 렌터카 회사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사실상 좀 매출이 자유 낙하를 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헐츠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52만 대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 19번에 있는데
52만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연간 신차 시장이 월간 신차 시장이 지금 이제 90만 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어쨌든 중고차 시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좀 중고차 가격을 더 하락 요인으로 이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매크로 쪽에서 전략 쪽에서 이 데이터 보면서 좀 계속 와칭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 상당히 의미 있겠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만 볼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뭔가 좀 새로운 좀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좀 뒤져보고 있는데 마땅하지 않더라고. 이게 디맨드를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네. 이거는 즉각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촉발될 수 있다라는 표현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좀 가솔린 가격 추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소위 그런 걸 보려고들 많이 뒤지고 있는데 그런 그렇죠. 것들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가 좀 그런데 이거는 소비재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한 그 운송 수요를 대변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요게 어쨌든 신차 시장까지 영향을 저희는 이제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조금 보수적인 이제 시각을 유지를 하고 국내 오토는 사실 이제 여기서 좀 색깔은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이 회사에 이제 그 52만 대 플릿 중에도 현대기아차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신차 시장에서의 상황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GM 포드랑은 다르게 이제 내수가 말씀드린 대로 또 견고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수가 의외로 견고하더라고요. GV80이 정말 그렇죠. 대박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이제 참고를 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코로나에서 지금 나타난 변화가 미국의 디트로이트 3죠. 예전에는 잘 나갈 때는 이제 빅3라고 했다가 안 좋을 때는 이제 디트로이트 3인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된 출시 개발 계획들이 전부 다 늦춰졌습니다. 그렇더라고. GM 같은 경우 보시죠. 그림 24번에 보시면 작년에 87,000대를 한 걸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오준이라는 데가 이제 6만 대를 했어요. 이 바오준이 뭐냐면은 초소형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일반 볼트, 코나 이런 급이 아니고요. 거의 2인승에 가까운 급이라서 장난감처럼 생긴 거. 그게 그래서 상해 GM에서 그게 6만 대가 팔렸고 실제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2세대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볼트는 27,000대를 팔렸어요. 그래서 이미 현대기아차 작년에 10만 대를 했는데 GM은 27,000대밖에 못했어요. 그러네. 예, 포드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가 올해 이게 막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린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마하 2라고 있어요. 이제 머스탱 개조차인데 머스탱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든 건데 요것도 생산지가 지금 멕시코다 보니까 타격을 좀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다가 이제 GM도 계속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고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PSA랑 합병이 물 건너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국 세계 업체들은 좀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올해 현대기아 물량이 한 20만 대 가까이 갈 것 같고 내년 들어서는 이제 EGMP 전동화가 이제 가동을 하기 때문에 30만 대를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전기차 기존 레거시 업체들 간의 전기차 경쟁에서 좀 색깔들이 많이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빼고. 예, 그건 제외하고 해야죠. 예. 레거시 업체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업체들. 네. 여여 쓰면 잘 못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지용아, 그러니까 영어. 테슬라를 제외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림 27번이 저희가 이제 수집한 자료인데 현대기아차가 25년 기준으로 한 110만 대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폭스바겐이 300만 대인데 지금 여기서 중국을 제외해야 돼요. 중국이 절반 정도입니다.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JV가 많기 때문에 빼면 한 150만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가 110만 대 되고 빼면은 지금 25년에 100만 대가 나오는 업체가 없어요.
미국 3사는 이제 더더욱 여기서 좀 멀어진 상황이고요. 뭐 그렇게 생각보다 미국 3사가 진짜 많이 뒤졌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단기 수익만 봤을 때는 사실 미국 안에서 대형 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좋거든요. GM이 그쵸. 상당히 볼트가 쫓아온다 생각이 난 강했거든. 기술력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양산해서 전개하는 게 자동차 사이클이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예, 조금 뒤처지고 이번에 좀 따라잡으려는 스탠스가 있었는데 현대 기아차한테는 오히려 행운이었네요. 그러면 저는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쪽으로 있습니다. 본다면 장래 네. 성장 동력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그러면은 기업만 봤을 땐 뭘 보고 투자해야 되냐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림 28번에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플랫폼으로 적용해서 각 모델별로 이제 공통비가 많이 줄어드는 과정이 이번에 좀 눈에 띄게 이제 요거를 잠깐 나왔고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합한다는 건 라인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설명을 좀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지금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온 게 2018년 말부터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소나타랑 산타페만 이제 소나타만 이제 그 K5랑 같이 부품을 공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차종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필요 없는 쿠페 같은 플랫폼은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3세대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소나타, 아반떼, 그다음에 산타페가 전부 다 부품 공용화를 이제 이번에 넣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생산에 따라서 라인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어떤 차종을 이럴 수도 당연하죠. 있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통합은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번 세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반떼가 그 중에서 생산량이 좀 많은 급에 속하는데 이번에 좀 출시가 됐고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륜을 이제 3세대 플랫폼에 넣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 7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후륜이랑 후륜 대형 제네시스가 이번 3세대 통합 플랫폼에 포함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품 절감 효과가 굉장히 좀 컸고 특히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옵션 장착률이 스탠다드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옵션이 저희가 옵션을 넣지 않아도 기본 탑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차종들이 대부분 이제 현대기아가 아닌 차들은 그런 경우들이 지금 아직까지 많이 있어서 형이 그 외국차 같다는 느낌을 얘기하더라고요. 전장이. 상황이 예, 바뀐 경우들이 좀 다 기본 많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다들 하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네시스도 이제 3세대 기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제네시스는 거기서 추가로 저희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제 물량을 최근에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는 시점이 애초에 3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임라인상 제네시스가 미국에 들어가는 시점도 좀 이제 교묘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EGMP가 있죠. 그래서 EGMP가 Electric Global Modular Platform이라는 거에 이제 약자인데, 폭스바겐의 이제 MEB 플랫폼이라는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이제 전기차를 모듈러 방식으로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이제 비약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모델이 올해 한 12월 정도부터 양산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지금 봤을 때 내년까지 이 회사를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를 봤을 때는 아주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 완성차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수익을 전기차를 생산해서 못 내고 있는 구간인데 이제 작년 대비 올해는 많이 나아져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내년에 EGMP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익이 나는 구간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이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가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이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림 31번 보시면 재고일수가 뭐 3월 달에 올라온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2월 달까지 보시면은
뭐 10일 안짝이거든요. 보통 미국의 산업 재고 평균이 3달에서 4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차는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잘 팔리는 거야 그러면? 텔룰라이드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 거고요. 내가 팰리세이드 타봤거든. 예. 좀 비슷할 거 아니야 텔룰라이드랑. 아니야. 텔룰라이드는 이제 비슷한데 이 디자인이나 뭐 디테일한 부분들이 오로지 미국에서 북미 대륙에서 팔기 위해서 만들어 디자인된 북미에서 디자인이 된 차기 때문에 하도 여기서 당신이랑 팰리세이드 막 대기해야 된다고 해서 엄청 기대가 없어. 내가 뭐 옆에 탔어. 한번 타보려고. 뭐 그렇게까지 차 주차하기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네. 그게 이제 국내에서 주차 우리나라 네. 주차가 너무 불편하다고 돌아버리겠다고 하더라고. 원래 세단 몰던이어가지고. 네, 옆이 좀 크고 차체가 좀 크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미국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미드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큰 차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인기가 좀 많은 차죠. 인기가 좋다서 뭔가 해가지고.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재고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절대 비중은 이제 내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성공하느냐가 마느냐가 이제 이제 대형주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페이지에 있는 그림 한번 봐주시면 연간 영업이익입니다. 장기 시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성공해야지 주가가 갑니다. 성공해야지 이제 영업이익이 3, 4년은 이제 모멘텀을 받게 되는 거고 성공 못하면은 이제 그대로 추락을 하게 되는 게 2014년부터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낙하 일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굉장히 좀 이제 바닥권에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이익이 올라가려면은 판매 단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림 34번 봐주시면 이제 미국 법인의 평균 판매 단가예요. 그 작년 19년 2분기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좋네. 예, 그래서 저희는 좋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ASP가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죠.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중간중간 이제 기복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좋은데 다른 변수 때문에 흘러는 거지. 이거 그렇죠. 예, 이거 좋은데 이게 이제 매출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2분기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작년에 이미 이제 판매 단가 좀 올라온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제네시스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기아의 ASP 흐름도 좀 바뀔 수도 있고 업사이드가 좀 더 발전할 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보시면은 이제 순이익 추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바닥을 이제 다졌다라는 그림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3세대 플랫폼 말고 이제 두 번째 제네시스죠. 제네시스가 이제 표 8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제네시스의 기업 가치가 한 16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은 19년에 이제 7만 7천 대를 했고 올해가 한 15만 8천 대, 내년이 한 27만 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4년, 5년치를 보면은 이 8만 대에서 계속 유지가 됐어요. 계속 8만 대, 7만 대, 9만 대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판매량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내년에 더 증가를 하고 차종들이 이제 쭉쭉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게 올해부터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마진 한 두 자릿수 나오게 되면 뭐 한 11% 정도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면은 세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뭐 한 15조 원 정도까지 요 제네시스만 이제 마켓 밸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시계열로 이제 그래프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G80이나 이제 GV80이나 이런 차량들이 이제 선전을 하고 있으면서 뭐 6월, 7월까지는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GV80, G80의 인기는 이런 노땅들한테 엄청난 것 같아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외제차 나는 외제차 안 몰아서 계속 회사를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모여가지고 자동차 얘기를 하다가 예. 우리 옛날부터 하면 야, 내가 이런 거 다 헛소리 한다고 자꾸 뭐라고 하던데. 근데 그 옛날에 되게 이제
그 렉서스 막 우리 친구 중에 일찍 몰아가지고 되게 멋있었더래. 렉서스 옛날에 야 렉서스 보면 진짜 네, 그렇죠. 그죠. 인기 많았. 하여튼 항상 외제차 몰았다는데 이거보다 이걸 사더라고. 그래서 일단 좋다는 거야. 외제차 오래 몰아봤으니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한국차의 격이 달라졌다. 나도 제네시스라고 했더니 니꺼 그 제네시스 말고 너거 같은 그런 회사에서 쓴 그거 말고 이번에 나온 거 그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살려고 하면 기다린다는데 생산을 그래서 이거 다시 좀 늘리기로 했어요. 네. 못 산다 하더라고. 이게 내가 야, 이 불안기에 속으로 내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실없는 얘기는 아니요. 엄청나게 잘난 척을 해가지고 막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번도 걔가 렉서스 이후로 우리 국내 차를 현대 차는 뭐 브레이크가 안 걸린대나 뭐 후져가지고 뭐 옛날 얘기죠. 너 말대로 그래서 죽어도 이거 현대 차 안 문다는 애인데 야 이게 말이야 뭐 차가 바뀌었다는 뭐 우리나라가 좀 그런 평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제네시스 불가 이게 뭐 표 9번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울산 공장이랑 울산이 1, 2, 3, 4, 5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전주 상용차가 있어요. 1, 2, 3, 4, 5에서 이제 결정이 나죠. 이 공장이랑 5 공장에서 제네시스를 생산을 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펠리가 성공을 했는데 4공장에서 하다가 뭐 스트렉스 물량 빼고 뭐 더 했는데도 이제 부족을 해서 다른 공장에서 이제 생산 결정을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펠리세이드는 여기저기 성장하나요? 4랑 2에서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냥 2랑 5를 그냥 제네시스 전용으로 이제 하고 2에서 아반떼 하던 걸 뺐어요. 아반떼는 이제 3공장에서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전용 보안 투자를 작년에 좀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생산의 캐파 유연성이 좀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미는 거네 이 정도면. 그래서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캐파 유연성 이게 뭐 인기는 확인이 됐는데 생산을 못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주문해도 바로 안 나온대.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내수가 지금 4,000대인데 판매량이 나오는 게 생산량도 4,000대거든요. 그걸 이제 6월달까지 8,000대로 일단 2배로 늘렸어요. 그 상황에서 미국 들어가게 되면 아마 더 늘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는 반영 안 한 게 저희가 15만 8,000대라서 올해 가이던스 한 11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량이 조금 더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황인데도 올라갈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EV 쪽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5페이지 그림 봐주시면 이제 올해 한 18만 대에서 20만 대 순수 EV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37만 대 가서 이제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투자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진행되냐면 그림 39번이랑 그림 40번 보시면 이 코로나 이전 기준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4조 이상씩 캐펙스가 들어가고 이제 쭉쭉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도 뭐 한 2조 원대로 당분간 이제 캐펙스가 이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전동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서플라이 체인을 좀 많이 내재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2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동화 부품 내재화의 이제 흐름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그림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페이지 1에서는 이제 필요한 부품들은 그냥 계열사가 아닌 회사들한테 줘요. 그러다가 이게 물량이 커지고 고도화가 되니까 그게 이제 한 20만 대 넘어서부터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막 내재화를 합니다. 계열사 오비스한테 주는구나. 계열사거나 아니면 직접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다가 기술만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물량이 한 50만 대가 넘어가면 그때 들어서는 이제 또 다른 대형 부품사들한테 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부품마다 조금씩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모터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이제 외부 공급을 받다가
내재화 단계에서는 아마 JV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핫했던 뉴스가 두 양 그룹 어떻게 보면 총수들끼리 만나서 있었는데 그 자동차 에너지 입장에서는 어때?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 뭐 굳이 뭐 전기 배터리 업체가 다잖아. 전기차에 어쩌면 원가의 대다수가 배터리인데 배터리 외주를 꼭 이렇게 계속 줘야 되나 현대차 그룹은? 그거를 이제 아니요 외주를 주면은 주고 안 주고 해서 가장 큰 게 사실 안정성이거든요. 이게 어떤 안정성이냐면 이제 서플라이 체인 안정성이랑 재무적 안정성이에요. 재무적 안정성이 뭐냐면 전기차를 누적으로 2천만 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16년 모델부터 20년 모델에 대해서 갑자기 리콜이 들어와요. 이거를 재무구조가 안 좋은 부품 업체는 해결을 못 하거든요. 이거 배터리가 이제 가격이 큰데 이거를 완성차가 다 부담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보통 이제 나눠요. 예, 그러면 그거 부담을 못 해요. 재무구조가 안 좋으면은. 그래서 아마 JV를 만드는 현상이 그러니까 이미 우량한 배터리 회사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대규모 리콜이 아직 발생할 단계의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코스트 관점에서도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내재화를 해야 완성차가 이제 또 수익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엔진이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진행이 1차적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성능을 현격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리튬이온 전지에다가 아마 이제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전압 시스템을 넣어요. 그래서 내년이면은 이제 충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15분이면 돼요, 내년부터는. 와. 적어도 이제 현대가 갖고 나오는, 현대가 내년 1월부터 갖고 나오는 차는 80% 급속 이제 15분으로 줄어듭니다. 금방이네요, 진짜 15분. 이제 폭스바겐이 올해부터 이제 내놓은 거는 아니에요. 이거 해당이 아니에요.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이제 400볼트냐 800볼트냐 차이인데,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이제 충전소가 더 고전압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더 줄어들고 이제 그런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소재단에서 현격한 변화를 주려면은 이제 전고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게 일찍 했는데도 개발을 했는데, 이제 도요타도 개발을 했고, 이제 뭐 무라타며 뭐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걸 실제 양산을 하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뭐 굳이 추정을 할 필요는 없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시장이 좀 앞서가는 것 같아서. 네. 이건 다음에 한번 그 화학 담당자랑 어차피 당신 파트니까 같이 얘기 좀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고.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뭐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랑.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이 폭스바겐 그룹이잖아요. 폭스바겐 그룹 안에 폭스바겐 컴포넌트라는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부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급자족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특히 민감한 부품들은 여기서 그냥 다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만드는 부품에 배터리 셀이 포함이 됐어요, 이번에. 그러네. 23년도부터 폭스바겐이 지금 CATL에다가 국내 3사, 그다음에 스웨덴 노스보트 이렇게 공급을 받는 구조인데, 거기에 6번째로 자체 생산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걱정되는 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결국 주도권을 갖는 거는 자동차 업체 할 거 아니야. 얘들이 배터리를 포기 안 할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아, 그렇죠. 예. 테슬라도 다 내재화 해버리잖아요. 그거 보면. 그렇죠. 예. 그럼 나중에 참 지금은 다 거래하잖아. 뭐 SK노도 거래하고 다 현대차, 기아차도. 거래처가 많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협상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은 당연히 성장해서 좋겠지만, 근데 여기서 뭐 JV 만들고 이래버리면은 이제 뭐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완성차도 완성차 입장대로 손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경기 불황이 막 지속이 되면 이런 부품사에 대한 매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델파이거든요. 예전에. 그러네. 그것도 맞네. 네. 어. 그래서
GM 산하에는 GM 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가 있고 다임러 산하에는 다임러 파워트레인이라는 부품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좀 이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 좀 하반기에 주요 이슈들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거 다 체크 다 해본 것 같은데. 네. 기업 얘기 좀 합시다. 예, 기업은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일단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좀 좋게 보고 있고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올 초까지 기아차를 엄청나게 좋게 봤었잖아요. 기아를 훨씬 좋게 봤지. 예, 근데 기아가 예정대로라면 지금 뭐 인도까지 모멘텀이 이제 들어가면서 2분기에 실적이 정말로 잘 나오게 되는 이제 구간인데 그게 지금 다 희석이 돼 버렸거든요. 이머징 쪽 영향이 크거든 기아가 지금. 특히 이제 인도나 인도 이제 쪽이 멕시코가 새롭게 하는 거였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어차피 뭐 투자 대비해서 회수가 지금 안 되는 게 뭐 투자하자마자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1분기만 해도 사실 기아차 매출액이 거의 16% 증가를 했거든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일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2분기는 다시 다 똑같아졌고, 그럼 3분기부터는 미국이며 아니면 모든 모델 사이클이 현대차가 조금 더 앞서가는 양상을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차, 저희는 이제 최선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떠나서도 좀 신차 모멘텀도 아까 제네시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 현대차 맞아. 쪽이잖아요. 그 기아차가 좀 더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신차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떨어지죠. 현대보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상황에도 제네시스는 이제 국내 생산 물량이고 예. 생산 조절이 아직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흥국이 급반등 해버리면은 3분기에 기아차가 인도 공장 기저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기아차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2분기까지도 지금 이제 현대가 그 판매는 기아보다 조금 아직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YY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기아가 나쁜데 현대가 좋을 수는 없어요. 예. 둘이 이제 플랫폼을 공용화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는데 저희가 어디다 중점을 둘 것인가? 저희가 4분기부터 미국에서 마켓시어 증가가 올라오는 현대차의 이제 제네시스에 중점을 둘 것이고 그다음에 EV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라인업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현대차를 볼 것인가 기아차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비스도,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좀 좋게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던 이제 업체고요. 그러니까 항상 모비스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위아가 나와서 그쵸. 위아하면 항상 중국 생각나고 엔진 생각나고 그랬는데 이것은 모비스가 내년 초가 넘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올해 하반기랑 그 색깔이 너무 차이가 클 거라서 올해는 내년을 위해서 이제 좀 세이브를 해두려는 거고 이게 그 재무적으로 일단 올해 R&D 비용이 조금 많이 반영이 돼요. 내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매출은 사실 이제 계속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에서 그런 매출 보정이 돼야 되는데 요게 뭐 2분기까지는 좀 색깔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3분기부터 당연히 차차 나아질 거고 저희가 이제 연말 되면은 아마 EGMP가 모비스에서 매출이 많이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11월, 12월부터는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4분기 실적부터는 저희가 좀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은 사실 이제 내년 1월 가야 좀 더 색깔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대 위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올해 조금 더 좀 크게 변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작 기계 같은 경우, 기계 사업부 같은 경우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사업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계 사업부 쪽에서 하나의 큰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의 기계는 그런 거죠. 자르는 거죠.
그 엔진 여기가 하고 있는 게 엔진 실린더 블록 헤드를 가공하는 이제 기계 장치들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거를 지금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늘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시키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주가 원래는 이제 뭐 지금까지는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많이 해왔는데 현대 위아가 조금 더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수주들을 좀 많이 확보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 하던 거 하면 좋거든. 그게 늘어나요. 예, 위하면은 맨날 중국 옛날 법인들 헤매던 거 생각만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서서히 그렇죠. 예. 좀 주네. 예, 그래서 그게 올해 반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차 드라이브를 걸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열 관리 공조 시스템 있죠. 이게 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근에 벤츠 EQC가 불났잖아. 그건 제가 잘 캐치를 못했는데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아요. 벤츠가 전기차를 내는데. 그러면 그거 딴 거나 보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그 하절기에 그 주행거리가 보통 이 메이커가 갖고 나오는 주행거리가 있잖아요. 이 차를 타면은 이제 벤츠 EQC가 한 300, 이제 450km 정도 나오는 건데 여기에 60%가 돼야 돼요. 겨울철에는. 근데 이 차량이 이제 55% 밖에 도달을 못해서 전기차로 보조금을 못 받아요. 이 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겨울철에 이 열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기차는. 그래서 이 열 관리라는 게 저희가 쉽게 말하는 공조 시스템이거든요. 냉난방을 이제 다 같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을 뭐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는 많이 내재화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현대 위아가 이제 공시를 했어요. 이것들을 사실 이제 공시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했는데 시장에서는 기존 매출과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뚱맞지. 위아가 저런 건데. 그러니까 위아 하면은 막 맨날 중국 연동된 것만 생각하다가. 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이제 앞으로 수행하게 될 가능성들이 이제 계속 공론화되고 있고 올해는 특히 가속화가 될 거라서 이거는 모비스가 전기차 부품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모비스는 이미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완전 사업이 바뀌겠네요. 어차피 엔진은 뭐 장기적으로 어차피 못하게 될 것 같고 이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보게 되면 좀. 나 전혀 이거 유지훈 연구가 녹음하기 전까지 위아에 관심이 없었거든. 위아하면 악몽이 생각나. 악몽. 옛날에 진짜 살다가 이렇게 실적 그 쇼크 나오는 게 처음 봤거든. 중국 쪽에서. 그렇죠. 이 환골 탈퇴할 수도 있겠네. 이게 파워트레인이 바뀌고 그룹에서는 그 내재화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게 좀 너무 많아지면 이런 부품들이 S&T 모티브나 우리 산업으로도 갑니다. 얘들은 현대차 하다가 남은 거 하는 거지 뭐. 뭐 이제 그 아주 재밌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뭐. 말씀하신 게 이제 맞고요. 뭐 일단은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특히 이제 모티브랑 우리 산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낸 리포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가 웬만한 다른 그 대형 부품사들보다 2분기가 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성장하는 아이템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뒤에 바꿔가지고 46페이지 위아 지금 제목이 뭔가를 봤어. 예. 변곡점에 서서 다시 부름을 받다. 이래서 제목이 비싸구나. 다시 부름을 받다. 내가 왜 이 부름을 받다 했더니 위아가 재밌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조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다면 이 싼 게 싸다고 느껴지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새로운 회사가 내가 만약 새로운 사업을 얘네한테 띄워주는 거네 느낌이. 그렇죠.
우리끼리만 더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이게 불안한데, 지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관심이 없으세요. 예. 그래? 네. 그러니까 나 개인 재밌는데? 투자분들 생각도 그러니까 현대의학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어차피 엔진 없어지는데 이에서 뭐 먹고 살지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흥미롭고 항상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미리 스타디하고 업데이트하고 찾다 보면 기업도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네. 법인으로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힘들어지면 뭔가를 또 찾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좀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재밌는데요, 아무튼. 어. 그래요. 앞에서 네. 다 얘기한 것 같으니까. 네, 예. 그래서 내용들은 대부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서 현대차는 내가 요약하자면 GV 발전 뭐 G80, GV80. 네. 그거 보고서 가자는 거고, 기아차는 이머징 때문에 좀 그러니까 좀 지켜보다 하자는 거고, 모비스도 코스트가 들어가니까 R&D 코스트 좀 이따 보자는 거고, 그럴 바에는 위아 보니까 새로운 산업 붙여주니까 봅시다. 그래서 현대차랑 위아 사놓고 좀 보자. 그렇습니다. 야, 업종 전체에는 그렇게 아주 탐탁지 않은 것 같아. 업종 어둡대잖아, 제목이. 어둡대잖아. 일단 동특이 전으로 갖다 붙인 거고, 네. 어두운데 한다면 그 두 개 갖고 하시다는데, 내가 생각에는 위아 같은 게 재밌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왜냐하면 싸거든. PBR 내가 알기로는 한 0.34, 3배, 4배, 2배였는데. 0.2배야. 0.2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 뭐 그래? 오늘자로 바뀌면 바뀌었을 수도 있겠는데,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급 흥미로워지는데 한번 지켜보고. 예, 마무리 좀 합시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온.